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영주 FM 영주가 좋아 DJ 박수영입니다. 날씨도 덥고 할 일은 쌓야만 가고 바쁜 한 주 버티다 보면은 이렇게 가끔은 힘 빠지는 날 있지 않으세요? 그럴 때는 라디오를 한번 켜보세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좋은 음악도 들으면서 잠시라도 힐링의 시간을 갖는 건데요. 특히 영주가 좋아에서는 특별히 영주의 다양한 소식과 영주인들의 이야기까지 덤으로 들을 수 있는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힐링의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주가 좋아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영주가 좋아 오늘도 먼저 한 주간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영주 돋보기로 시작하고요. 명사초대석과 클릭 영주인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영주 돋보기 첫 소식입니다. 영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테마 공간인 선비세상이 어른이날 특명 선비세상을 지켜라를 선보입니다. 영주문화관광재단은 젊은 세대가 전통 문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몰입형 판타지 콘텐츠를 기획했다고 밝히고 오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성인을 위한 이색 판타지 체험 행사를 펼칩니다. 이번 행사는 차원 균열로 인해 위세계의 전사와 마법사들이 전통 문화 공간인 선비세상에 침입했다는 설정 속에 참가자들이 선비연합의 일원으로서 선비세상을 지켜낸다는 스토리형 프로그램과 서바이벌 형식의 격투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200여 명의 전문 코스튬 플레이어들이 전사와 마법사, 몬스터 등 다양한 캐릭터로 등장해 관람객들과의 실시간 상호작용으로 게임 속에 들어온 듯한 생생한 체험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체험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15명 이상 단체의 경우 선비세상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고 유료 코스튬 대여와 전투력을 측정해주는 이색 촬영 서비스 등 전통과 판타지를 융합한 이번 행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5 경북 농식품대전에 참가해 지역의 우수 농식품을 알리고 판로 확대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과 경북통상이 주관한 대규모 행사로 도내 224개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농식품을 전시하고 판매했습니다. 영주시는 지역 대표 홍보관 운영과 독립부스 전시, 전통주 전시관 등 다채로운 형태로 참여했으며 관내 유망농식품 기업 7개사가 함께해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스테라 인절미와 인삼 막걸리 등 영주시를 대표하는 우수 농식품들이 전국 소비자와 바이어들에게 높은 관심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지역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국 무대에서 인정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주시가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가족 아카데미 부모 교육을 마련합니다. 오는 24일과 28일 경북전문대학교 148 아트스퀘어에서 열리는 이번 부모 교육은 감정 코칭과 소통 기술을 주제로 진행되며 6월 24일 1강에서는 감정 코칭 전문가인 최성애 박사가 행복한 부부, 행복한 자녀를 위한 공감과 소통 기술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고 28일 2강에서는 부모교육 전문가인 이명주 소장으로부터 부모와 아이의 자존감, 소통 대화를 주제로 실질적인 대화법을 소개합니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 링크 또는 전화로 가능하고 1인당 2명까지 선착순 120명 내로 접수할 수 있으며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보다 깊이 있는 소통이 될 것으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주 돋보기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클릭 영주인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따뜻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주시 협의회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주시 협의회장 김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년에 회장으로 임명되셨는데요. 네. 어떤 막중한 역할과 또 어떤 책임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는 제가 그 안정적십자 봉사회 총무로서 네.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 올해 한지는 한 10년째예요. 그래서 협의회를 와서 이렇게 보니 사무국장님의 역할이 너무 크고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무국장을 누가 할까? 아무도 못할 거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직전에 사무국장 4년을 했었어요. 네. 그랬을 때 신영희 그 전 협의회장님이 너무 열성적으로 하셔서 향후 그러한 회장님 나오실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열성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리를 제가 또 이렇게 맡게 됐어요. 네. 부담이 너무 커요, 사실은 지금. 그래도 또 열심히 또 하시다 보면은 또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대한적십자 봉사회 영주시 협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그 물품 돌리는 게 있어요. 네. 그 희망 붕차 결연 세대에 그 지사에서 나오는 거 물품을 돌리고요. 그리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노란 조끼를 입고 가장 먼저 달려가서 급식이라든지 세탁 차량이라든지 지원을 해주고요. 아무튼 그 재난이 일어났을 때 보면 노란 조끼 입은 분들이 너무 그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어디를 가더라도 노란 조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저도 이번에 산불 재해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요? 갔더니 그 노란 조끼를 입으신 분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맞아요. 고생을 한다고 맞아요, 들었습니다. 맞아요. 물론 네. 보람된 일이니까 즐겁게 네. 하고 계시지만은 또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맞아요. 예. 최근 협의회에서 진행한 봉사 활동 중에서 네. 이럴 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활동이 있었을까요? 저희는 얼마 전에 그 3월 달에 경북 네. 산불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저희가 지원을 갔었어요. 경상북도 일이라 또 특히 경상북도 그 22개 협의회에서 모두 이제 참석을 했었고 참여를 하고 저희 영주시는 이제 의성의 이틀, 정성의 4일을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의성에 갔던 이튿날에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막 산불이 많이 번졌잖아요. 그래서 그 텐트가 날려갈까 싶어서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4곳에 무거운 거를 달아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텐트가 날아갈라 하면 저희가 잡고까지 있었었고, 그러한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날 저녁에 저희가 올 때 사실 많이 힘들었었어요. 네. 영주 집에 올 수 있을까? 회원들이 그냥 상주로 돌아가야 돼요. 대구로 돌아가야 돼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회장된 입장에서 그 저희 그 봉사도 중요하지만 회원들에게 안위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휴대폰으로 실시간 고속도로 사정이라든지 그러한 거를 보니 빨간색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몇 시간 더 있다가 그래서 지체할 수 없어서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가자 해서 차가 4대인가 5대인가 막 이렇게 비상 깜빡이 켜면서 왔는데 집에 도착하니 10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힘도 들고 저희가 그곳에 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길이 막혀서. 그랬는데 11시 30분에 지사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정송에 지원을 해줄 수 없습니까? 너무 긴박한 사정이라 해서 제가 11시 30분에 연락을 취해서 이렇게 신청도 받고 했는데 진짜 새벽까지 잠을 못 이뤘어요. 그 20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올까. 일단 많이 가면 좋겠지만 그 여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딱 20명으로 한정되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랬는데 새벽 몇 시까지 보니 뭐 10몇 명이 됐고
그래도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니 20명 다 됐어요. 역시 이 봉사에는 진짜 이렇게 손발 벗고 나서는구나 가슴 뿌듯하면서 새벽에 정말 또 네. 정송에 가서 보니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 저희가 정송에는 정송협의회 분들이 새벽부터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중식하고 석식하고 마무리 짓고 하는 거라서 급식 차량에 올라가서 그 몇백 인분의 그 음식을 다 하고 조리하고 배식하고 마무리 설거지까지 다 하고 4일까지 해서 새벽에 갔다가 밤늦게 또 도착을 했었고 하는 그런 걸 지금 했었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맞아요. 늦게까지 이렇게 애를 쓰셨는데, 봉사활동을 할 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보람도 있지만은, 이런 다른 인적 자원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좀 이렇게 봉사하고 싶은 분들이 좀 마음을 끌어내서 이분들이 봉사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어디로 연락을 하고, 또 이번에도 가보니까 좀 인적 자원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맞아요. 말씀도 하더라고요. 물적인 자원도 필요하지만.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혹시 지역에 국한돼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한되지 않고도 우리 지역이면 우리 지역을 루트를 통해서 어디든지 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일단 적십자라서 노란 음. 조끼를 입고 활동을 할 때는 적십자 회원들만이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그렇고요. 개인이나 뭐 다른 단체들은 단체들은 단체가 또 있기 때문에 단체별로 움직이시면 되는데 네. 개인이 하시기는 사실 마땅치가 않아서 1365 꼭 자원봉사센터로 연락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개인으로 이제 이렇게 신청하고 싶다, 봉사를. 그러면 1365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내가 협회에 가입을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회원으로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싶다 하면은 적십자 봉사회로 연락을 드리면 네,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올해 이게 대한적십자 봉사회에서 어떤 계획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영주시 협의회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네. 그 1995년도에 협의회는 결성을 했어요. 네. 그전에는 이제 제일봉사에서 뭐 1900 몇 년도 해서 지금 협의회 결성된 지 30년, 원래 30주년 기념식을 할까 싶어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벌써. 지금 현재 회원들도 중요하지만 봉사원님도 그 전대에 그 선배님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을까. 저는 다른 단체도 물론 하고 있지만 그 고모님들의 예우를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지금이 저희도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취임하기 전에 이 취임 그거 하기 전에 저희는 이제 고모님과의 간담회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역대 그 회장님들, 협의 회장님을 지내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좀 고맙다. 그러니까 진작 못했는 그러한 아쉬움도 있었었는데 그리고 이 취임식 할 때 참석해 달라라는 전화를 드렸더니 꼭 참석하겠다 해서 또 몇 분의 고모님이 또 참석하셨고 저희 행사할 때도 또 이제 쓰담이라는 게 있어서 네. 쓰레기를 주우면서 걷고 하는 쓰담? 예. 힐링을 하자라는 그곳에도 네. 고모님들이 좀 참석하셔서 가슴 네. 뿌듯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 30주년 기념식을 해보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성황리 잘 하시길 네,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또 금년 2월에는 우리 영주시 협의회가 네. 보수활동 시군 협의회에서 네. 금상을 네, 수상했다고 맞아요,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축하드리고, 성과를 거둔 어떤 특별한 요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우수 활동 봉사의 네, 금상은 네. 그 개인 한 분 한 분이 정성을 쏟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시간 곱하기 그 숫자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개인이 열심히 봉사하면 그 봉사회가 또 우수 봉사회가 되는 거고 우수 봉사회가 있으면 영주시 협의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 그렇고 뭐 재작년도 그렇고 항상 영주시는 경상북도 협의회에서 좀 손가락 안에 꼽혀요. 네, 그래서 회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지 않았나. 앞에서 회장, 뭐 사무국장, 부회장, 총무 이런 사람들도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있기까지는 밑에서 회원들의 힘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고, 예. 그래도 또 회원들에게 또 칭찬을 들려주시네요. 맞아요. 네. 회장님 이게 또 보니까 외모도 아름다우시지만 마음도 참 고우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봉사활동을 누구나 이렇게 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네네. 회장님은 어떤 계기와 동기가 있었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저는 2007년도에 네. 어린이 그 교통안전이라고 하는 녹색 어머니를 아세요? 혹시? 알죠. 네. 예. 아침에 학교 등교할 때 보면은 횡단보도 건널 때 맞아요. 예, 이렇게 깃발 들어들고. 제가 2007년도에 영주시 녹색 어머니 연합회를 결성을 했었어요. 아, 예. 네, 그때 결성 저희 멤버시군요. 네, 그때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라 아. 더 이상은 못 하고 그때 이제 지인의 도움으로 300만 원 상당의 그걸 얻어서 네. 유니폼을 입혀서 네. 그 영주 경찰서에서 발대식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전국 최초로 그 유니폼을 입고 발대식을 했다 해서 서울 경찰청에서도 이슈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경찰서 관계자분들도 참 이제 감사하다, 열심히 좀 봉사해줘서 감사하고 전국에 이슈를 만들어서 감사하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계기로 계속 이제 봉사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적십자는 제가 10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했다가 지금까지 왔었었는데 이 외에도 그 은빛대학교라고 있어요. 네. 영주시 그 종합사회복지관에 거기서 어르신들 노인대학교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거를 제가 18년째 봉사하고 있어요. 담임 봉사. 어떤 봉사죠? 담임 봉사는? 담임 봉사는 뭐냐면 어르신들 그 일반에서 10반까지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네. 근데 지금은 그 노인 인구가 많이 또 줄고 다른 데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줄다기보다는 다른 새로운 곳도 뭐 노인복지관 이런 곳도 있고 해서 인구가 많아져서 원래는 7반, 7반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한 반을 이렇게 맡아요. 한 반을 네. 맡아서 어르신들 출결상 하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을 또 물어보이고 그러한 시스템이 있어요. 또 동아리 활동도 하고 막 하는 거를 했는데 제가 17년째 그 일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수십 년째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오셨는데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이렇게 수십 년째 해오다 보면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아요. 예, 뭐 좀 감동적인 그런 일도 있었을 것 같고 또 몇 가지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냥 이제 그 은빛대학교는 제가 네.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가서 보니 처음에는 기가 빨리더라고요, 사실은. 어르신한테. 그랬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어머님, 시아버님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 몰랐던 저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어머님, 아버님께 그냥 이제 옷을 사드리면 가장 좋은 줄 알았어요. 그 네. 옛날에. 네. 근데 은빛대학교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선생님요, 저희한테 어른한테요 옷은 사주지 마소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러니까 옷을 사주면요 안 입고 다닐 마음이 안 드니까 안 입고 다닐 수도 없고 네. 의외니까 돈을 주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용돈을 드리는데 용돈 드릴 때는 그 전부터 이제 저는 꼭 애를 데리고 다녀요. 애들 같이 가가지고 그게 상교육이죠. 네, 아이들한테. 네, 상교육 보여주고. 본투를. 그러면 아이는 어김없이 저희 애들은 이제 무슨 날이다 하면 크지 않아도 꼭 기념을 챙기고 했었어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그 봉사하면서 에피소드는 아니고 너무 현장을 다녀가지고 가슴 아픈 일이 많죠. 그 예전에 울진 산불 했을 때 새벽에 갔다가 저녁 늦게 도착했을 때 저희는 식사 당번이라서 그것만 해드리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녁에 설거지까지 하고 그 깜깜한 밤을 넘어오는데 옆으로 보면 산등성이에 불이 활활 타고 있었어요. 그거를 보면서 운전하고 오면서 저 많이 울었어요. 사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그랬는 경우도 있고 그 식판으로 받으러 올 때 그때는 이제 해병대원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얼굴에 그 검게 걸린 얼굴하고 손톱 밑에 보면 재 있잖아요. 네. 이게 불을 끄다 맞다. 그 식판 받으면서 이렇게 밥 더 주실 수 있어요 했을 때 그러한 말 했을 때 가슴이
미뤄졌어. 먹먹하고 저희가 그 네. 2년에 한 번 봉사원 대회라고 해요. 적십자에서 1년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자막이나 사진으로 이렇게 영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사무국장이다 보니까 사회를 봤잖아요. 그 영상만 나면 매년 울었나 봐요. 제가 울었어요. 지금도 저거 감동해서 그런데. 그때가 생각이 나나 그래서 봐요. 지사에 김재왕 회장님께서 꼭 참석을 하셔서 그때 얼마 전에도 취임식 때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용주의 회장님은 그 영상을 보고 울었던 그게 참 기억한다. 마음이 따뜻하다는데 제가 마음이 따뜻해서가 아니라 그 현장 하나하나를 생각하니 하여튼 진짜 이게 목이 메일 정도로 하여튼 가슴 아픈 일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이게 네. 보이고 뭐 눈으로 보고 만져보는 것이 아니고 네.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회장님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도 눈시울을 아, 덮고 예, 계시는데 맞아요. 그때가 생각이 나나 봐요. 그래서 재난이 네. 나면 네. 다른 거 열일 제쳐놓고 음. 일단은 다녀오곤 해요.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이렇게 하고 뭐 하는데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근데 뭐 물론 이제 감동도 받고 보람도 있는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어떨 때는 정말 고비를 넘길 때도 있잖아요. 그쵸. 아찔한 순간도 많을 테고. 아, 예. 뭐 보통 뭐 봉사는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잖아요. 근데 예, 어떨 예. 때는 그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만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음. 어떠셨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아유, 사람인데 없겠었어요. 예, 맞아요. 근데 음. 왜냐면 그 제가 하는 일도 있고 네. 개인적인 하는 일도 있고 집안에 또 맏며느리고 그리고 또 이 봉사도 한 개가 하는 게 아니라 단체가 여러 개 있으니까 시간을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그랬을 때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 보면 저도 이걸 왜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거 다 치우고 이제 적십자만큼은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남을 돕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갖고 어떤 헬퍼사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나의 어떤 심리적인 포만감 뭐 그런 맞아요. 거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예.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맞아요. 그게 어떤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중독성이죠. 왜냐하면 네. 제 지인 한 분이 네. 안 그래도 네. 참 이제 우울했었었고 봉사 시작하기 전에 네. 우울했었고 했는데 봉사를 시작하면서 새 삶을 살았다라고. 왜냐하면 나오면 열심히 하잖아요. 아우 잘한다, 이쁘다, 마음씨 착하다 이렇게 하니까 스스로가 힐링이 돼서 집에 가서 그렇죠. 콧바람 막 콧노래 부르면서 하니까 니 봉사 안 가나 또 가 이런 식으로 가족이 그러시네요. 네,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오히려 예. 기분이 좋아지죠. 며칠 맞아요, 동안.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물론 육체적으로 고될 때가 고되죠. 많죠. 맞아, 힘들어요. 하지만 그러한 보람 때문에 또 그쵸. 봉사를 하는 게 네, 아닌가 맞아요. 싶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우리 영주시 관내 봉사활동을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하고 계시지만은 네네. 앞으로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연구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좀 개선할 점은 또 어떤 걸까요? 뭐 이런 거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다른 타 봉사에는 모르겠고 네. 일단 그 적십자 협의잖아요. 노란 조끼를 입었으면 그게 그냥 사복 입었을 때는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그랬었는데 일단 조끼를 입으면 사람 이렇게 자세가 달라져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뭔가 제복이라는 게 딱. 본이 되게끔 하고 특히 봉사단체 회원이다 보니까 등에 업고 다니잖아요. 예, 등에 본이 써있죠? 되어야 된다. 예, 저희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절대 이게 남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데 그리고 일단 이득을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를 해서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해주니까 뭐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저희는 특히 제가 또 안정에 또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환경정화라는 게 있어요. 네. 쓰담의 그 일환인데 어느 단체든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환경정화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약간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뭐 해주세요 보다가는 저희가 먼저 해요. 솔선수범으로 매번 뭐 해요. 하면 이제 면에서 알아서 적십자 열심히 하시구나 해서 뭘 좀 알아주시거나 이렇게 되지. 그 똑같이 제가 또 말씀을 드려요. 협의회 각 봉사회마다 먼저 하고 뭐를 요구하세요. 하지 않고 먼저 주세요 하는 거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뭐 다단체 같은 경우는 뭐 다 열심히 해요.
하는데 이러한 부분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득을 봐서 뭐 하여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봉사단체에서는 절대 그건 안 된다고 봐요. 네, 개선 사항에 네, 또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 대한적십자 영주시 협의회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이런 것도 또 궁금합니다. 저희는 지금 19개 읍면동에 있잖아요, 네, 영주시가. 네. 그럼에도 저희가 뭐 제일 모란, 뭐 만남, 규동 이런 봉사회가 있어요. 네. 그 봉사회가 있는데 음. 19개 읍면동에서 저희가 그 5개 동이 결성이 안 된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5개 동도 같이 원래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체를 한번 하고 싶다. 완전체. 작년에 3곳을 결성을 했었거든요. 네. 한 곳 결성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적십자 봉사회에 있는 그 동이나 읍면동에는 저희가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희망봉차 결연 세대라고 아주 형편이 어려운 세대에 매번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 희망봉차 물품이라고 박스에다가 네. 일상생활 용품이라든지 네.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희망 투게더라는 것도 후원을 받아서 매달 한 번씩 전해주고 있거든요. 희망 풍차는 1년에 뭐 4-5번 정도 되지만 희망 투게더는 매달 지금 지원되고 있어요. 그랬는데 5곳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도 저희 적십자의 손길을 이렇게 뻗치고 싶다. 네. 원래 그럼 목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희망 풍차, 또 희망 투게더 투게더.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결혼 세대에 대해서 그러면 그러는 거는 신청을 따로 받아서 어떤 세대를 말하는 건가요? 저희가 만약에 영주시에 그 지금 18개 봉사회가 있거든요. 그게 면으로는 다 되어 있어요. 수능면, 부성면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봉연면이라 하면 봉연면에 몇 세대가 있어요. 5세대 있으면 5세대에 그곳에 이제 그 희망 물품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걸 선정할 때는 이제 그 봉연면에서도 선정을 해줄 수도 있고 저희 회원이 이렇게 봤을 때 저 가구 수가 좀 가구원이 좀 저를 힘드니까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거 선별 기준도 좀 까탈스러워요. 반드시 수급자만 아닌가 봐요. 그 수급자는 나라에서 지원이 일정이 많이 지원이 되죠. 되니까 그나마 되는데 되지도 않고 했던 어두운 곳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각지대에 예. 계신 분들 중에서 그분을 해서 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 그대로 결혼 세대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5개가 결성되면 그쪽에도 저희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연합회 회원들이 좀 많으실까요? 우리 500 영주만 해도 얼마나 되나요? 영주에는 지금 500명이 넘어요. 아, 네. 네.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네. 항상 열려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만약에 강일동이라면 그곳에 이제 결성이 아직 안 되었으니까 네. 그분이 만약 강일동 사시는 분이 적십자를 들고 싶다면 이제 그 인근에 뭐 원하는 곳에 뭐 이렇게 지역마다 다 돼 있는 게 아니라 예, 돼 있는 예. 지역도 있고 예, 안 돼 있는 예. 지역도 있는데 안 돼 있으면 그 인근 지역에서 네.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는 거군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그 봉사 활동에 네.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지요? 봉사는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누구를 타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봉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내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항상 오히려 바꿔서 받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산 증인이잖아요. 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한데 일단 그 봉사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게 결코 봉사가 아니에요. 네. 예, 없는 시간 짜내어서 하고 저희 회원분 중에 한 분은 그 밭일, 논일, 축사, 우사까지 있으면서 어떤 봉사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의 말씀을 빌려보자면 다른 분은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아우 시간이 많으니까 나오지 이렇게 하시는데 참 섭섭하다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지만 내가 한두 시간 덜 자고 일찍 일어나서 일찍 내가 할 일 다 하고 봉사하면 그만큼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 봉사는 남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고 시간이 없어서
빠듯한 시간을 쪼개어서 하는 게 봉사다. 네. 열심히 봉사에 참여 좀 해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여유가 있어서 맞아요.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나누어서 쪼개가지고 함께 나누는 맞아요. 것이 그 참 봉사다 이런 말씀을 참 귀한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클릭 영주인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주시 협의회를 이끌고 계신 김영희 회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봉사의 의미와 또 지역사회에서 역할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너무 차분하게 잘해주셔서 말씀 감사드리고요. 나눔과 봉사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지만 그 울림은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봉사활동 부탁드리겠고요. 또 깊이 있는 감사합니다. 활동 앞으로도 많은 봉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서중도 전 문화원장님과 함께하는 명사초대석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오셨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명사초대에서, 우리 이 영주 지역의 특성, 혹시 영주뿐만 아닙니다만은, 이 전국적인 현상이라 하지만은, 우리 지역도 소위 말해서 노령 인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거의 한 3분의,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로 전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초고령 사회의 하나가 이제 영주시의 실정인데, 과거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빈곤 시대에는, 사실은 이 노인 생존 문제가 사실은 심각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다행스럽게도 이제 경제가 조금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사실은 거의 선진국 수준이 되다 보니까, 이제 노인 어떤 생존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됐고, 사실 큰 문제가 노인 복지 문제입니다. 사실 노인한 분들은 오늘의 이런 사회가 있기까지 사실 그분들이 과거에 지대한 공로가 있었고 또 그분들이 애쓰는 것이 축적이 돼가지고, 현재 오늘과 같은 비교적 풍요로운 이런, 국가적인 어떤 경제 시기를 맞았는데, 여기에서 그분들의 어떤 예우 차원도 있고, 사실은 이 노인 복지 문제가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어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주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초고령 사회에 맞게 사실은 영주 노인 복지에 대해서 상당한 지자체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규 노인복지 관장님을 모시고, 사실은 우리 초미의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노인복지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나와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시민들한테 한번 인사 말씀 좀 하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영주시 노인복지관 관장 이상규입니다. 영주시 노인복지관은 2017년에 지금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60세 이상의 영주시 거주 어르신이면 누구나 와서 이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오시면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또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배우시는 것도 하나의 큰 새로운 기회가 되는 그런 문화의 장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면 열려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방금 60세 이상이라고 네네. 하셨습니다. 65세가 아니고 60세. 네, 노인복지관은 60세부터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면 법적인 어떤 노인 네, 맞습니다. 기준을 떠나서 네. 이제 어쨌든 나이 드신 분을 포괄해서 이 복지 정책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고요. 우선 자세한 걸 묻기 전에 노인복지회관 관장님으로 계시니까 네. 노인복지회관이라는 데가 사실은 어떤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 또 현재 대체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이 하는 중요한 일이라든가 전체적인 것 좀 우리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고령사회가 계속 되면서
좀 전에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영주에 지금 65세 인구가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으로 치면 40%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앞으로 5년 후면 영주시 인구의 50%가 노인이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복지관은 사실 애초에 이제 처음에는 어른들을 위한 그 문화의 공간처럼 좀 오픈이 좀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은 문화의 공간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이 와서 이제 여가도 즐기고 친구도 사귀고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좀 배우고 그리고 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집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복지관에 오셔서 이용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건강보험공단 같은 데서도 이런 유용성을 좀 많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공단에서도 자기들 스스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까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러면은 복지관의 하루 이용객이랄까 오시는 분이 대략 한 몇 분 정도 되죠? 저희가 지금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아서 적게는 800명에서 많이 오시면 100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800분 정도면 실제로 원하는 분들은 더 많으실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많죠. 지금 이용 이제 회원 등록을 하고 회원 등록은 이제 무료로 하시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한 7,600여 분 정도 회원 등록을 하셨고요. 실제로 저희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어른들은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를 볼 때. 그리고 물론 와서 그냥 장기바둑도 두시고 그런 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등록 안 해도 자유롭게 이용하시는 프로그램들 와서 친구 만나고 가시고 이런 분들까지 했을 때는 좀 더 많은 인원입니다. 순수하게 이제 교육만 한 1,200분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가 지금은 좀 더 확장을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인구 대비해서는 좀 확장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합니다. 필요하겠습니다. 말처럼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 지자체가 좀 신경을 써서 복지관을 컨트롤 타워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리 여가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안 그러면은 이런 걸 이제 관계 단체하고 이 범위를 넓혀 갔으면은 안 좋겠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관장님 유능하시니까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업무를 한번 더 넓혀 보시죠. 일부 그런 거는 좀 하고 있고요. 적십자병원이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국민건강공단하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안동병원 이런 데도 협약을 해서 프로그램 건강 프로그램 이런 거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좀 부족한 거는 이제 문화원이나 평생학습원 같은 데 하고는 물론 사업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비단 이제 이 복지관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데 예를 보면 그래서 영주시에서도 어차피 이제 위탁자니까 이제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앞으로는 수탁자들한테 최대한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영주시에서도 좀 만드는 게 안 좋겠나. 혹시 이 방송을 영주시에 이제 관계 공무원이나 누가 본다면은,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위탁자인 영주시가 시세말로 컨트롤하기 좋은 범위 내에서만 어떤 협약의 한계 줄 게 아니고, 좀 넘어서서, 대폭적인 걸 좀 이양을 해주면은, 사실은 지금, 제가 알기에는 이제 종교단체가 지금 이걸 수탁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단체 능력 같은 얼마든지 넓혀나가면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관장님이 더 발전 시켜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재능 콘서트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재능 콘서트 그러면 이게 재능 기부에 의한 콘서트가 많지 않습니까? 예컨대 양로원을 찾아가지고 내가 노래를 잡으니까 노래를 많이 해가지고 기여를 한다든지. 그런 종류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거 맞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기획 자체가 복지관에서 저희 직원들이 기획해가지고 섭외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른들이 직접 본인들이 섭외를 해서 그래서 이 콘서트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한 번도 그거 하니까 무슨 악기 가지고 하는데 그거 잘 나가시고 하는데 이런 거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있겠네요. 하시면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도 스스로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이 섭외해주고 공연하세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참가자니까 관관자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도 섭외하고, 뭐 친구들도 섭외하고, 주변에 이제 다른 그 기관에 있는 뭐 동아리도 섭외하고, 뭐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직접 준비를 다 하고요. 저희는 이제 부수적으로 도와드리긴 합니다만, 진행도 직접 하시고, 그래서, 뭐 13세대 통합 노력도 좀 되고 있고, 그렇죠. 어린이들도 오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계속 좀 확대가 좀 되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늘 이 지역사회에 살면서 비단 뭐 우리 지역이 한정된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 지역의 큰 그 인구 분포상으로 큰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을 사실은 지금 뭐 그 노인 복지 문제를 그 지자체마다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재정적으로도 많은 투입을 하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걸 단순히 노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 복지를 한다 이런 그런 수준을 넘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제 노인이 건강하고 노인이 저거 할 때, 그게 바로 영주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그 좋은 의미에 끼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영주 발전을 위한 큰 투자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 지자체에서 좀 응해줬으면 항상 바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영주 인구의 3분의 거의 1이 소위 말해서 보통 그 노인에 해당되는데 영주시 편제를 이렇게 보면은, 물론 다 필요해서 하겠지만, 예를 들어 도시가가 있고 또 도시재생가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지금은 그 행정이 세분화돼가지고, 정말 세분한 부분까지 이제 시민을 위해서 행정 조직이 되어 있는데, 유독 이상하게 이 노인 문제만은 보면은 이게 노인장애인과가 있습니다. 네.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 문제하고 장애인 문제를 같이 합쳐서 이제 한 과에서 다루는데, 그 노인 문제의 최고 실무 위반자가 노인장애인과에 가면 노인복지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일국 공무원이 사실은 실질적인 노인 문제의 영주시의 최고 위반자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이거는 어떤 노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시초부터가 전 조금 이건 좀 부족하다 싶습니다. 이 공무원사회랑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지만은, 육급 공무원이 다루는 거하고, 5급 사무관이 다루는 거하고,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하다못해 노인과 정도라도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육급이 만드는 정책의 수준하고, 그 다음에 사무관이 다루는 수준은 이게 우리 사무관 높낮이가 틀리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이제 어른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자꾸 여러 가지가 대두되니까 그걸 없앤다는 이런 단순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영주시도 진짜로 이 노인 문제를 원한이 해결될 적에 영주 발전이 그만큼 쉬워진다 하는 이런 큰 시야를 좀 접근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영주시 노인복지관의 어떤 정체성이랄까 혹은 또 앞으로 시도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좀 혹시 있는지라든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많은 어른분들이 뭐 대부분은, 그렇겠지만 또 그분들한테 또 바라는 것도 있을 건데, 이런 건 좀 해주십사. 뭐 얘기 종합해가지고, 네. 시간이 좀, 그래도 좋으니까, 네네. 좀 이렇게 쭉 한번 네. 얘기해야 말씀하시죠. 그래서 영주시 노인복지관은 이제 복지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복지관이 왜 존재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전국에 뭐 다 노인복지관이 한 350개 되지만 대부분의 이제 역할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와서 뭘 배우고 친구들 만나고 이런 여관 문화의 공간도 좋지만 집에만 늘 계시던 분들이 이런 장소에 나와서 내가 이런 면이 있었네? 라는 것도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이런 거를 할지도 몰랐고 이런 거를 하게 될 줄도 몰랐다. 근데 해보니까 재밌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인복지관 그러면 그냥 가서 배워야지가 아니고 거기 가서 내가 나를 좀 다시 찾는 공간, 내가 노년의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좀 찾아드리는 역할이 저희 복지관 직원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셔서 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좀 그 실천하는 분들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 새롭게 진입하는 노인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더더욱 이런 데 오시면 새로운 또 본인의 어떤 새로운 능력이라든지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걸 새로 좀 찾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제가 지금 느끼는 게, 지금 내시고 뭐 면전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좀 대단히 실례지만은, 참, 관장 하나는 잘 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듣기에는 그 뭐 상급 등급도 좀 받은 게 있겠네요. 뭐 등급을 잘 받았다든가 뭐, 좀 자랑 같지만 좀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시설평가 같은 거 이런 거 있지 네네, 않습니까? 있습니다. 지난번, 그러니까 작년도 평가에서 네. 저희가 그 복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시설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받았고요. 저희가 경상북도에서는 1등을 했고요. 아, 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전국 복지관도 이제 상위 5% 안에 들어서 아, 그래요? 네, 요번에 이제 좀 인센티브도 좀 받았고요. 아, 그리고 그래요? 지금 아마 9월쯤 예정이 돼 있는데 네. 대통령 표창을 상신해 놨습니다. 네. 잘 되면 이제 대통령 표창을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복지관에 지금 근무하는 그 뭐 직원이라 그럽니까? 네. 여러 분 되십니까? 직원은 16명 근무하고 아, 있습니다. 그럼 그분만 가지고는 이걸 다 운영하시기 힘들 텐데, 인력이. 나머지 뭐 자원봉사를 네네. 하니까, 자원봉사자분들도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이용하는 식당, 네. 경로식당인데 거기 매일 이제 밥을 하는 아, 분이 예. 두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어. 그게 좀 어려워서 거기에 이제 한 200여 분 이상 그 봉사. 하루 그럼 한 끼에 보통 몇 분 정도가 이게. 저희는 식당이 좀 그렇게 넓진 않아서 200명 먹고 있습니다. 아, 예. 그걸, 저도 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상당히 그 가격도 거의 네. 거의 참 무상이다 할 정도고, 근데 주위에 들은 걸로는 조금 더 넓혀가지고, 네네. 그걸 원해도 이제 그 순번이 안 돼가 못하는 네, 경우도 있고, 뭐 이렇다 그런데, 뭐 하여간 관장님 하여간 능력을 좀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식당은 시장님 애써주셔가지고 네, 예. 좀 증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관장님한테 그러면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노인 복지 방안, 노인 복지는 이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많이들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어떤 정리를 하기도 또 애매한 부분이 있고, 하여간 관장님이 생각하기에 정말 피부에 와닿는 이 노인 복지 방안이 뭔지, 그 노인 소외 계층도 될 수 있으면 없어야 되고, 어쨌든 하여간 관장님한테 만약에 이제 권한이 많이 주어진다면은, 정말 이런 식으로 한번 내가 영주 노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보고 싶다 하는 뭐 그런 방안 같은 걸 혹시 평소에 갖고 계셨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노인 복지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예. 우리가 노후에 어떤 복지를 지원을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외롭지 않은 그런 노후가 행복한 노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말씀하셨던 대로, 나는 소외돼서 외롭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그렇다 그러면, 노인복지 차원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줘야 되고, 외로운 문제도 다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네. 근데 이제 요건 이제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 좀 권한을 준다 그러면, 예. 어르신들의 그런 일자리도 좀 확대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싶고, 또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지금 노인복지관이 시내에 있어요. 네. 근데 그렇죠. 예. 저기 외부에 멀리 계신 분들은 사실은 잘 이용을 못 오시기가, 하신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찾아가서 서비스를 드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예산도 네.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이게 이제 어른이 되면
사별을 하시거나 뭐 음. 가족들도 다 떠나고 그러면 어쨌든 혼자 되고 외로운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뭐 식사도 잘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네, 그런 방문하는, 서비스들, 예, 네, 그런 것들이 좀 확대가 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더 어려운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는 그 행복한 노인 문화라는 거, 벌써 넘은 것긴 한 제목 같긴 하지만은, 어쨌든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행복한 노후 문화라는 게 도대체 뭘까? 거기에 뭐 소신 같은 게 있으면은. 아까 이제 잠깐 뭐 어려움이 뭐냐 이제 이런 말씀 하셨을 때 예, 제가 자꾸 와서 떼쓰고 뭐 달라하고 자꾸 싸움하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행복한 문화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그 노후에 내가 그 어떤 그 노인으로서의 어떤 문화를 형성한다 그러면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른들이 좀 스스로 능동적으로 좀 참여도 하시고 그리고 베푸르고 이게 뭐 자꾸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베푼다는 게 뭐 어떤 금전적으로 뭘 써라가 아니고 와서 자원봉사 같은 활동을 그렇죠. 좀 하시고 그 남들과 같이 어울려서 즐겁게 대화하고 그리고 친구도 많이 만나시고 그 안에서 내 취미 활동도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노인 문화로 자리 잡으면 이게 행복한 문화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복지관이라는 그 큰 조직체가 이게 또 살아 움직이는 거니까 어른들을 그야말로 참 지금 거리에서 이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평소에 뭐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하시니까 어떠십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주로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능직들 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쪽에서는 대인관계 서비스를 주로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설사 그런 생각을 잘 못하고 입사를 했다 하더라도 와보니까 그렇죠. 다른 직원들한테 영향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도 하고 네, 교육도 물론 하고 저희가 이제 뭐 보수교육 체계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필요하면 그 관련된 다른 교육들도 참여시키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잘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그 워낙에 좀 헌신적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그 좋은 평가도 받고 하는 그런 근거에는 직원들의 그 숨은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자리이긴 하지만 제가 또 직원들 그래서 칭찬 좀 많이 좀 하고 싶고요. 기왕 또 방송도 되는 김에 네, 우리 직원들한테 좀 애쓴다고 좀 많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그 외에 뭐 하실 말씀이라든가 뭐 이 얘기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혹시 뭐 그런 걸 갖고 계시면은 이게 뭐 주제에 관계없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지역에 있는 복지관들은 저희가 이제 그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전국 다 마찬가지지만 뭐 정말로 넉넉하게 비용을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기본 운영비와 인건비 그리고 일부 프로그램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좀 필요한 그 자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좀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의 좀 그런 후원이나 이런 걸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인적 자원도 큰 훌륭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 활동 같은 거 오셔서 좀 해주시면 저희가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꾸 제가 곤란하게 하는 것 같은데 뭐 영주 그 시에 대해서 뭐 좀 조르고 싶은 일이라든가 안 그러면 그냥 그 노인분들이 아니고 우리 영주 시민들한테라든가 뭐 평소에 좀 뭐 이게 그냥 아예 부담 없이 그냥 생각하고 싶은 말씀이 계셨거나 뭐 이런 게 있으시면은 뭐 이게 한번 하시죠. 네. 네. 뭐 아까 뭐 말씀하셨었는데 저희가 그 복지관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인구 대비해서 좀 좁습니다. 좋죠. 네, 저희가 거기 이제 한 평수로 한 700여 평 정도 되는데 사실은 지을 때 좀 한층 정도 더 지었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이용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좀 좁은 느낌입니다. 저희가 이제 현안으로 좀 많이 복잡했었던 식당 문제를 좀 작년에 이제 시에서 좀 애써주셔가지고 증축을 좀 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이제 뭐 꼭 필요한 부분들은 또 이렇게 건의하면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시에서 또 애써주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저희가 내년 하반기 정도에 아마 예, 그렇습니다.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좀 소외되신 분들 식사도 좀 늘릴 수 있고 그렇게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항상 그렇지만 정책이라는 거는 뭐 저희가 애쓰는 것도 있지만 시의원님들이라든지 또 시공무원들 또 시장님 이런 분들이 같이 애써주셔야 다 같이 행정과 예산이 같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늘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가 또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 그 요구할 때 좀 들어주시고 그런 부분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뭐 저 영주 시민이나 안 그러면 뭐 지금 그 복지관의 직원들이나 혹은 이용하시는 어른들한테나 마지막으로 뭐 인사말 좀 하실 게 있으면 좀 하시죠. 예. 네. 영주시 노인복지관은 항상 열려 있고요. 열린 공간입니다. 그래서 뭐 지나가시다가 저희가 무더운 여름날 무더위 쉼터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시원하게 좀 쉬었다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북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저희가 일반 카페 비용의 거의 뭐 3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심부름하는 수준으로 음료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뭔가 좀 그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서 이용할 때 좀 그 나이 또래가 좀 잘 안 맞아서 불편한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노인복지관에 오시면 그래도 또래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려있는 공간이니까 부담 없이 이용하시고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복지관장님을 모시고 영주의 노인분들의 그 복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스스로 이제 그걸 이용하고 참여를 해야겠습니다. 내가 집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조금 시간적으로도 늦고 크게 뭐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여간 복지관은 만나 뵙고 영주 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복지관이 영주에서 계속 발전하면 영주의 어른 복지에는 우리가 큰 걱정을 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 데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89.1MHz 영주가 좋아에서는 여러분들의 일상 자체가 특별한 코너가 되기도 합니다. 소소한 기쁨이나 따뜻한 이야기들도 언제든지 환영하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영주가 좋아에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편성책임 김인우, 기획연출 노봉선, 작가 김보경, 촬영편집 강대진, 진행의 박수영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주가 좋아. 오늘도 영주 FM 테마가 있는 음악 89.1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주 FM 같이 웃고 같이 들어요. 영주의 얼굴 89.1 영주 FM 89.1